여보세요? 전화 연결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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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현주 의원님. 네네. 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생방하고 있어요. 아, 네네. 아유, 네. 제가 연말이라 우리도 바쁘시죠? 막, 네네. 회의가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까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국정을, 이 어려운 시국에 국정을 다루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네, 전화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 한 거, 네. 요거에 대해서 우선 총평을 해주시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야당에서 이제 착공은 삽을 뜨지는 않으면서 착공식만 했다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삽 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지금 삽을 어떻게 뜨나요? 그렇죠. 그럼 왜 착공식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항상 이제 쇼를 하는 정부니까 지금 또 요즘에 정부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요. 문 대통령. 그래서 이게 이제 비상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진짜 착공할 때 착공식 할 게 아니라 우선 뭐냐면 시기라도 하자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건 뭐 거의 주가 조작인 것 같아요. 주가 조작이요? 주가 조작.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네. 우리 뭐 코스닥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떤 회사가 실제로 뭔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완수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개발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개발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뭐 MOU 같은 거 이렇게 별로 실효성 없는 거 하나 이렇게 딱 체결하고 나서 막 이렇게 MOU 체결식 같은 거 하잖아요. 프랜카드 걸어놓고. 그러고는 막 이렇게 그 홍보해가지고 막 신문에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보도 내고. 또 그 신문들도 또 이렇게 또 친한 기자들하고 막 해서 보도 내고 이렇게. 그럼 주가 확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근데 실제로 보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약속된 거 하나도 없고 그것이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런 어떤 개발 과정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허들들을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마치 다 된 것처럼 막 떠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가 조작 그렇게 해서 이제 떠벌리고 나면 주가 확 오르는데 이 오르는 주가라는 게 실제로 어떤 그 회사의 실질적 가치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이 허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 올리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나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뭐 실질적인 어떤 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실질적 어떤 실효성 있는 뭔가를 한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만 막 풍겨가지고 부풀려서 기대를 높여서 지지를 높이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가 조작하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 뭐 이게 이제 말하면 여론 조작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지율 조작. 이렇게. 여론 조작의 이제 시도라고 봐야죠. 이게 뭐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국민들도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효과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남북철도 연결 관련해서 막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연결이 가능하고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그 취재에서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착공식 했다고만 그 사진만 화면만 딥다 내보내고 있어요. 모든 저 종편이고 다 언론이. 그러면 마치 국민들이 볼 때 뭐 유라시아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이제 뭐 시간만 좀 지나가면 된다. 이제 착공했으니까 유럽까지 좀 있으면 가겠구나. 저거 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일단 유럽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협의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단 철도 깔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도 자체가 틀리다면서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일단 철도궤가 달라요. 철도궤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다음 북한까지 일단 최소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되는데요. 네. 러시아까지. 네. 그런데 북한 철도 레일에 네. 우리나라 KTX 같은 게 탈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거가 지금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그 북한은 철도가 일제시대 때 그거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단선이고 우린 복선이고요. 네. 그럼 이런 것들부터 여기에 이렇게 그 KTX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위험하겠죠. 뭐 탈선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옛날 일단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어렸을 때 탄 완행열차 이런 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그조차도 이제 단선이죠. 단선. 그렇죠, 단선.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국민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하고, 국민들 알 권리가 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고, 이게 실제 우리 KTX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휙 갈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철도궤가 다르기 때문에 갈아타야 돼요. 러시아 내렸다가 다시 타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철도 그냥 그대로 쭉 유럽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내렸다가 러시아 차를 다시 타야 되는 거예요. 철도궤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요. 네. 그러면 이 철도궤가 다른 거를 타고 시베리아를 갔다가 뭐 한 일주일 넘게 한 열흘 가까이 모스크바까지 간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열흘씩 이렇게 기차 타고 모스크바까지 허허벌판 건너서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한데, 네?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화물 그렇죠? 같은 건 좀 만약에 된다 하면 그러니까 물류 유통은 괜찮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 우리가 모스크바하고 네. 러시아하고 교류하고 이제 무역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FTA가 상품 무역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스크바에 뭐 화물을 간다. 그럼 그런 전제가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철도의 물류라는 것은 상차 하차할 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란 말입니다. 네. 통관도 마찬가지고 통관할 때도 그때 통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짐을 내렸다가 올리는 거죠, 다시. 네. 왜냐면 기차를 갈아타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비행기로 말하면 트랜스퍼 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차에서 내려서 다시 그것을 싣고 무슨 트럭에 싣고 다시 옆에 기차에 뭐 하든지 뭐 아니면 사람이 뭐 날르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물류비라는 건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쭉 갈 때는 뭐 별로 크게 돈이 안 들어 한번 타면.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옮겨 태울 때에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물류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갔다 그다음 유럽 철도로 다시 갈아탈 때 또 궤가 달라져요. 이게 폭이. 그래서 다시 또 하차 상차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안에 뭐 이르쿠츠크 같은 데다가 짐을 보낸다 이러면 뭐 이게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보낼 때는 그냥 배 태워서 그냥 가면 되지. 응? 네. 그렇게까지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짐을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짐을 보내놨는데 북한이 그거를 정보를 우리랑 공유를 하나요 지금? 일단 뭐 북한하고 같이 이거 철도 연결도 안 되겠지만 아까 제가 KTX 네. 뭐 철도 구간 얘기도 하고 그다음 레일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다 된다고 그래도 모든 것이 이제 전산화가 되고 정보가 공유가 돼서 내 짐이 무사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보내놨는데 어딘가 갔는지 뭐 통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지금 현재 북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 같이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정치적 그냥 쇼에 불과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의 전제는 북한이 체제가요. 네.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고요. 체제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어떤 좀 개혁 개방된 체제로 바뀌어야 네. 그리고 나서 뭔가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있어서 요금도 받고 철도 요금도 지금 북한이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어떤 사유
사적 거래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뭐 이런 것도 구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너무나 허황되고 제가 보면 이 토대가 없는 허황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체제나 북한의 시스템이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설사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억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막 돈 몇십조 들여서 북한 레일 다 깔아주고 해서 연결 한들 그 대북 제재 위반이죠. 네, 아니 대북 제재 다 풀어준다고 한들 한들. 네, 그럼요. 그걸 갖다가 그냥 끊어버리면 북한에서. 그러게 꼼짝 말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런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리스크를 다 얘기해서. 아니 이게 그럼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집토끼라도 잡으려는 심정에 지지율은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쇼를 하면은 이 좌파 국민들은 요게 또 좋아라 하거든요. 아우 북한하고 친해진다는 소리만 들으면 이 좌파 시민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북한하고 뭐 철도 연결해서 뭐가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유왕래가 된대더라 이러면 괜히 좋아해서 뭣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집토끼 지지율에도 올리려고 이런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게 전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하고 진짜 교류하고 싶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가 좀이라도 이렇게 탄압하는 데서 구하고 싶고 북한이 좀 저 세계 질서 속으로 나오기를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요. 북한이 우선 뭐냐면 체제가 바뀌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자꾸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체제가 그게 안 되는 바뀌겠습니까? 상태에서는 뭐 연결이고 뭐고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요. 네, 정말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뭔가 이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은 답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하자면 밑밥을 선물을 자꾸 주어야 김정은이가 선심 쓰고 이제 좀 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런 것도 막 착공식도 하고 막 이런 거 제가 하고. 볼 때는 이제 답방을 하는 대가를 줘야 될 테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뭐 결국에는 핵이라는 게 공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갈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줘야 답방을 하는데 자기가 필요해서 답방하는 거면서 자기가 오히려 우리가 뭘 줘야 답방한다는 이런 상황 자체도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까 뭐 이제 제가 철도 하차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이거를 뭐 우리 컨테이너 옮기듯이 이렇게 열차 양 자체를 들어 올려서 뭐 움직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혹시 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어쨌든 이 북한 문제는 사실은 비핵화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고 내해 그냥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쇼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막 박수 치다가 그런데 야 저 왜 자꾸 만나는 거였지? 그러니까 애초 목적은 비핵화인데 왜 자꾸 만나는 거였지?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도 참 웃기지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게 우리 일이고요. 핵이라는 게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군사적으로 균형이 있었고 약간 우리가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핵 때문에 완전한 절대적 불균형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요. 한 방이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막 박수 치면서 잔치 벌일 만한 그런 정신 상태가 아주 한심하다. 그래서 이런데 왜 가냐 도대체. 이런 아무 의미도 없고 대안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고 현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다가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잔치 벌리고 있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성이 집 나간 상태예요, 이거는. 아, 이성이 집 나간 상태다. 네. 아, 표현 아주 적절한 표현 하셨네요. 이성이 없는 집단이에요. 아니, 이걸 가만히 면밀히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다 의심할 거예요. 아, 저게 뭐 되는 거야? 배가 다르다던데? 그러면 북한은 일제시대 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손본 게 없다는데, 이거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간다 한들 지금 물건을 옮길 수는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옮긴다, 제재 완화가 된다고 한들 우리가 가면 우리 짐들이 무사히 갈 수 있는 건가? 북한이 갑자기 막 막아버리면 압수되는 건가? 몰수되는 건가? 이런 막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현 가능한 것도 없고 경제성도 현재 없고 이거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공식을 오늘 합니다. 착공은 안 하지만 착공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팩트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팩트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건 너무 웃기죠, 사실. 그러면 뭐하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생쇼죠. 정치쇼 하는 거죠. 네. 네. 아이고 참. 아이고 이현주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좀 국민들을 위해서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시청자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까지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